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4일 HLB 및 HLB 관련주 장마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종가가 변함이 없었어요. 똑같이 끝났네요. 예, 0%로 끝났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나름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고요. 어저께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딱 걸쳐 있네요.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네, 못하네, 돌파하네, 못하네 이러고 있잖아요. 뭐 크게 보시면 사실 이제 종목 하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시향이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뭐 크게 보시면 여기 저점을 지금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그 와중에 직전 고점에 좀 걸쳐 있어서 이거를 지금 돌파하네, 못하네 이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네, 못하네, 돌파하네, 못하네 하고 있고, 뭐 크게 보시면 최근 시장만 놓고 보시면요. 잘 상승하고 있다가 직전 고점에서 걸렸을 때, 요 당시 때, 저기 미국이란 악재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조정할 타이밍 때 이란발 악재 소식이 들려서 이렇게 크게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던 시장이거든요. 그 와중에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재차 상승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때 보니까 시장이 특히 코스닥은 IT, BT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쏠렸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좀 빨리 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 그리고 엔터 관련주가 좀 좋았다면 오늘은 시장이 살짝 여기 전고점에 머물러 있으면서 재차 상방향으로 가냐 못 가느냐 그 방향성을 지금 탐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좀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태여 시장 재차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보시면 일단 내일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상이 있겠죠. 타결이 있겠고 그 전체적으로 오늘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를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재차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건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지금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를 좀 보시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도 그렇고 뭐 여타 종목 이렇게 강세인 업종이 없었어요. 바이오주들도 좀 조용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LB가 한번 나름 빵 한번 쳐줬습니다. 특히 오전에 10시 무렵에 LB랑 엘생이 한번 이렇게 빵 쳐줘줬는데요. 그래서 뭐지 이거? 뭐 소식 나왔나 했더니 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시면 좋다만 하루 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거래 자체는 이틀 전 정도 거래가 나왔잖아요. 조정 처음 할 때 이렇게 밑꼬리 달렸을 때 그 당시 거래 정도가 나왔고, 글쎄 이런 말도 아마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라는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글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번 뻥 올리기 전에 얘네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빵 쳐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조심스럽게 그거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얘도 사실은 여기 단기 박스권 거의 지금 상단 부분에 있잖아요. 상단 부분에 있어서 재차 호재거리가 하나 있으면 뻥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오늘 뻥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되긴 됐었어요. 이렇게 장대 한목 만들어주고 이틀 정도 쉬고. 근데 그림상 보시면 오늘 이 정도 모습이 내일 올라가기에는 좀 더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 와중에 뭐 좋게 말하면은 물량 테스트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위에 마지막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 그리고 여기 매물들 한번 흡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래서 유의미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정도가 상당히 뭐 어차피 빵치고 안 올라갈 정도였다면 이 정도로 마감이 돼도 여기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시그널 나왔을 때 위에서는 얼마 정도 물량이 나오지? 라는 테스트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매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보시면 일단 LB는 첫 번째 이렇게 하락의 구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지금 바닥 다지 구간이 있었고, 마지막
여기 첫 번째 박스,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돌파하네 못하네, 돌파를 하네 못하네 하면서 크게 보시면 하락 추세를 끊고 추세 반전이 나와줘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추세 전환의 변곡점, 터닝 포인트에 현재 위치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거래가 붙어주고 좋은 호재 소식이 붙어준다면 추세가 지금까지는 하락, 크게 보시면 하락이었다면 이제 여기 바닥 다지는 거에서 재차 상승으로 올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보셔도 무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분명 호재 소식도 들려야 되겠죠. 그래서 호재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후반부부터 그리고 어저께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JP 모건 헬스케어에 관해서는요. 이번에 엘레바에서 우리 참가를 하는 알렉스 킴 대표이사 그리고 케이트 마케팅 담당 이사님, 엘레바 부사장님에 대해서 지난번 IR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알렉스 킴 현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승진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 못 보신 분 계시면 어저께 뭐 동영상 내지는 금요일날 동영상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번 JP모건 헬스케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내용으로 보시면. 그리고 사실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엘레바에서도 하고 있지만 항서제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때 우리 엘레바도 나가고 항서제약도 나가니까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소식이 들리는 거니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주에는 좀 더 기대가 되고, 사실 오늘 뻥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민 매물을 테스트해봤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더 의미가 있어는 보여요.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쉴 때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뻥뻥뻥 치기만 한 거는 잘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주식은 한번 딱 크게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큰 변곡점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10% 정도 내외예요. 크게 보시면. 근데 이 10% 내외 때 얼마나 그 단기간에 급속도로 빵 하고 이렇게 터지느냐가 관건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쉴 때의 모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잘 쉬어줬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좀 잘해줬고, 그래서 이런 큰 파동이 나왔고요. 또 보시면 이 당시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쉴 때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조정 중에도. 근데 이런 게 5일선 위에서 못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처음으로 5일선 한번 딱 위에 있었는데, 이것도 왜 이날 음봉도 이렇게 위에서 쉬었다면 재차 이렇게 다중바닥 형성하고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5일선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5일선 위에 있었던 적이 이 당시 때 한 번, 그다음에 이 당시 때 두 번 억지로 올린 거죠. 이때는 쥐어짜면서까지. 그리고는 최근에 보시면 최근 요렇게 3일이 있어요. 그래서 쉴 때도 상당히 좀 잘 쉬고 있는 모습. 예전에 힘없을 때는 이렇게 주저앉고 막 이랬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일선 위에서 쉬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HLB 이번 주가 상당히 기대가 돼요. 내일 정도, 내일 모레 정도 하시면 상당히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엘생 같은 경우는 얘 좀 안타까워요. 근데 뭐 좋습니다. 엘생도 좋은데 왜 안타깝냐 그러면 얘가 2.5% 상승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 4% 정도? 그러니까 왜 아까 얘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중간에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빵 치면서. 근데 얘가 한 이렇게 28,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뭐 28,500원 그러니까 이거보단 조금만 더 올라서 끝났다면, 여기 28,000원 언저리에서 끝났다면 더 양호한 캔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크게 보시면 LB랑 똑같죠. 거래가 늘긴 늘었으나 왜 뭐 대량 거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 조정 이렇게 들어가기 요날 거래 정도 수준이 나오면서 여기 위에 있는 매물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하기 전에 한번 땅 튕겨봐요. 땅 튕겨봐서 어느 정도 입질이 오지라는 거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간 조정을 좀 잘해줬어요. 에이센 같은 경우도 재차 올린다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겠죠. 여기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니까.
뭐 엘파도 똑같습니다. 나름 얘는 좀 안타까운 게 얘는 그래도 오늘 뻥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 형태가 되긴 됐었거든요. 엘파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똑같이 HLB 관련주들이랑 똑같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나름 양호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엘파 같은 경우도. 그다음 넥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트상으로 보시면 넥사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박스권은 돌파를 했고 어저께 거래도 들어왔고 그 와중에 오늘 의미 없이 하루 쉬면서 전형적인 샛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꼬리 어느 정도 꼬리 장악이 나온, 그래서 어느 정도 재차 상승하기 위한 요건들은 거의 다 갖춘 것 같아요. 뭐 크게 보시면 이런 쌍바닥 형태로, 이런 쌍바닥 형태로, 그리고 박스권도 돌파를 했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거래도 나왔고 오늘은 거래 없이 하루 쉬어줬고 나름 준꼬리 장악 정도도 나왔고 괜찮은 차트를 보여줘요. 글쎄 L생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 L생 이렇게 이때 당시 박스권 돌파할 때의 모습 그리고 거래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22,000원부터 한 33,000원까지 시세 분출이 나와줬는데 이 당시랑 좀 비슷한 수급이지 않나 싶어요. 넥스사이언스는. 근데 보시면 다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시면 LB, L생, 엘파, 넥사 모두 어떤 뭐 이렇게 호재거리 뉴스가 나온 것도 하나도 없어요. 뉴스 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나름 유의미한 오늘 모습을 좀 보여줬고 내일이 더 기대되게끔 그리고 이번 주가 더 기대되게끔 하는 오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뉴스도 특별히 나온 것도 없고 또 말씀드릴 만한 사항들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